위대한 개츠비 1장 5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나레이터가 집을 얻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 시절의 문필 재능을 되살려서 삶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It was a matter of chance. 그것은 우연의 문제였습니다. 즉,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it는 가주어입니다.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데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I should have rented a house. 내가 어떤 집에 새들었어요. In one of the strangest communities. 가장 이상한 지역사회 중에 하나에서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 있는 가장 이상한 지역사회. 즉, 북아메리카에 있는 가장 이상한 동네 중에 하나에서 집을 하나 새를 얻었다는 얘기인데 should have rented. 좀 생소한 시제가 나왔어요.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 완료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나 shall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형태인데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미래와 다른 점은 그때가 되면 뭐만 셈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뜻은 내가 곧 집을 얻을 건데 그게 북아메리카에서 제일 이상한 동네에다 집을 얻은 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상한 동네에서 살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 소설의 기본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미래형 조동사가 should로 바뀐 것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이상한 동네 중 하나에서 어떤 집에 새 들어가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It was on that slender riotous island. 그 집은 저 가느다랗고 시끌벅적한 섬 위에 was. 비동사죠. 비동사의 세 가지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입니다. 섬 위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는 that slender riotous island를 가리키면서 뉴욕까지 이어집니다. 그 가느다랗고 시끌벅적한 섬이 extends itself. 끝까지 뻗어 있어요. Due east of New York. 뉴욕의 정확히 동쪽으로. 다음에 관계부사 where the that slender riotous island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 가느다랗고 시끌벅적한 섬에는 이런 뜻입니다. There are, 있어요. Among other natural curiosities. 다른 자연적인 진귀한 것들 중에서도 two unusual formations of land. unusual, 특이한 땅의 형태니까 지형이에요. 특이한 두 개의 지형인 거죠. among 이하가 삽입이니까 뼈대는 there are two unusual formations of la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연적인 특이한 것들도 있었지만 두 개의 지형이 유독 특이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집은 뉴욕의 정확히 동쪽으로 뻗어 있는 가느다랗고 시끌벅적한 섬 위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다른 자연적인 진귀한 것들 중에서도 특이한 두 개의 지형이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20 miles from the city. 도심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a pair of enormous eggs. 한 쌍의 거대한 달걀들. 다음에 identical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한 쌍의 달걀들을 가리키면서 a Curtis Bay까지 이어집니다. 그 한 쌍의 달걀이 identical in contour. 외형이 똑같아요. and separated. were separated. 수동태죠. 분리가 됐어요. only by a Curtis Bay. 비동사 pp by. 수동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오직 명목상의 만에 의해서 분리가 됐어요. 명목상의 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 사이가 움푹 들어갔잖아요. 이게 만은 만인데 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그마니까 명목상의 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한 쌍의 달걀이 모습은 똑같고 이런 만 같은 걸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죠. jut out. 여기서는 한 쌍의 달걀이 주어, jut가 동사입니다. 그 한 쌍의 달걀이 튀어나왔어요. into the most domesticated body of salt water. salt water는 소금물이니까 바다죠. 바다 중에서 가장 알맞게 길들여진 부분. in the western hemisphere. 서반구에 있는 바다에 가장 알맞게 길들여진 부분으로 튀어나왔어요. 뭐가 두 개의 달걀이 지금 서반구에서 가장 알맞게 길들여진 바다라는 거는 여기 지도에 보이는 롱아일랜드 해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뉴욕 항구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배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여기를 잘 정비를 해놨겠죠. 따라서 바다가 길이 잘 들었다는 것은 개발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The Great Wet Barnyard of Long Island Sound. 여기는 앞에서 말한 개발이 가장 잘 된 바다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롱아일랜드 해협의 넓고도 습한 앞마당. 롱아일랜드 해협의 해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도심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외형은 똑같고 명목상의 만에 의해서만 서로 분리된 한 쌍의 거대한 달걀이 서반구에서 가장 발달된 바다의 일부인 롱아일랜드 해협의 넓고도 습한 앞마당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y're not perfect ovals. 그 두 개의 달걀은 완벽한 타원형은 아니에요. Like the egg in the Columbus story. 콜럼버스 이야기 속의 달걀처럼 They're both crushed flat. 그 달걀들은 both, 둘 다 crushed flat. 납작하게 깨졌어요. At the contact end. 닿아 있는 끝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여기 밑둥 부분이 평평한 걸 얘기하는 건데 콜럼버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이라는 거는 달걀에 관한 콜럼버스의 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달걀은 똑바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나는 세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해봐라 하니까 달걀의 한쪽 끝을 딱 깨서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웠다는 거죠. 삶은 달걀이었나? 뭐 저건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인마 그거 깨서 세우는 거는 누가 못하냐 이러고선 항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콜럼버스의 응답은 너무나 당연한 일도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였죠.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이 지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But their physical resemblance, 그러나 그 달걀들의 물리적인 비슷함, 즉 비슷한 모양은 must be a source. 여기 조동사 must의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must는 강한 추측이에요. 그 달걀들의 닮은 모양이 원인임에 틀림없어요. Of perpetual wonder. 여기 wonder는 궁금히 여긴다는 뜻인데 하도 똑같이 생겨서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petual wonder는 빈번히 계속되는 헷갈림이에요. 빈번히 계속되는 헷갈림의 원인임에 틀림없어요. To the gulls. 갈매기들에게는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the gul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입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갈매기들에게는 이 두 지역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갈매기들이 하늘에서 보면 야 이게 어디가 우리 집인가 틀림없이 헷갈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생긴 게 많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 쌍의 달걀은 완전한 타원형은 아닙니다. 콜럼버스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처럼 그것들은 육지와 닿은 끝이 평평하게 으깨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늘 높이 나르는 갈매기들은 그 지형의 닮은 모양 때문에 틀림없이 자주 헷갈릴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To the wingless. The wingless.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날개가 없는 것들, 날개 달린 갈매기하고 비교해서 날개 없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들에게는 A more interesting phenomenon, 더 흥미로운 현상은 is there dissimilarity, 그 달걀 두 개의 닮지 않음이에요. In every particular, 모든 점에서 except shape and size, 모양과 크기를 제외하면 갈매기들이 하늘 높이에서 보면 이 두 지역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간들한테는 이 두 지역이 모양하고 크기는 같은데 그것만 빼면 이 두 동네가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날개 없는 인간들에게 더 흥미로운 현상은 그 두 개의 달걀의 크기와 모양 외에는 모든 점에서 그 두 지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I lived at West Egg. 나는 웨스트 에그에서 살았어요. 여기 지도에 나타나듯이 달걀 두 개 중에 동쪽에 있는 거는 이스트 에그, 서쪽에 있는 거는 웨스트 에그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 중에 웨스트 에그에 집을 얻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The less fashionable of the two. 여기는 웨스트 에그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인데 말을 꺼내는데 좀 망설이는 느낌이죠. 두 개의 달걀 중에서 the less fashionable. 여기가 비교급이지만 the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예요. 바로 앞에서 the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로 쓰이는 걸 봤고 이번에는 the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the less fashionable은 덜 고급진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에그라는 거는 덜 고급진 동네예요. Though this is a most superficial tag. 여기 this는 the less fashionable이란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은 매우 피상적인 상투적 어구예요. To express, 표현하는 상투적 어구예요. The bizarre and not a little sinister contrast. 기묘하고도 적지 않게 불길한 차이. Between them, 두 개의 달걀 사이에. 그러니까 이 두 동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기묘하면서도 뭔가 좀 재수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묘한 차이를 설명하는데 덜 고급지다 이런 표현은 너무 피상적인 상투어구에 불과하다. 즉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무리이기는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둘 중에 덜 고급진 동네인 웨스트에그에 살게 되었습니다. 덜 고급지다는 말이 둘 사이에 기묘하고도 적지 않게 불길한 차이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상투어구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넘어갑니다. My house was at the very tip of the egg. 우리 집은 그 달걀의 가장 끝쪽에 was. 비동사의 세 가지 뜻, 이다, 있다, 되다 중에 있다의 뜻이죠. 우리 집은 그 달걀의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Only 50 yards from the sound. 여기는 앞의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달걀의 맨 끄트머리가 해협에서 50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And squeezed. My house was squeezed. 우리 집이 밀어 넣어져 있어요. Between two huge places. 여기서 place는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거대한 집 두 채 사이에 우리 집이 끼어 있어요.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두 채의 커다란 집들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that rented for 12 or 15,000. 1,000 다음에는 dollars가 생략돼 있어요. 집 두 채가 큰 게 있는데 이 집들이 세를 놔요. 12,000불이나 15,000불에. A season, 한 계절에. 1년도 아니고 한 계절에 12,000 아니면 15,000불이라는 건데 한 계절이면 4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레이터가 얻은 집이 한 달에 80불이에요. 요거 4달로 치면 320불이죠. 4개월에 320하고 12,000이나 15,000. 나레이터가 사는 집보다 4, 50배 비싼 집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해협에서 불과 50야드 떨어진 달걀의 맨 끝쪽에 있었고 한 계절에 12,000이나 15,000불의 세를 놓는 거대한 집 두 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one on my right. 내 오른쪽에 있는 하나. The one 다음에는 huge house가 생략이 됐어요. 큰 집이 둘 있는데 그중에 내 오른쪽에 있는 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Was a colossal affair. 그 집은 어마어마한 물건이에요. By any standard. 어떤 기준으로 봐도. It was a factual imitation. It, 내 오른쪽에 그 집은 사실적인 모방이었어요. 그대로 모방을 했다는 뜻입니다. Of some hotel ville. 어떤 시청 건물의 사실적 모방. In Normandy, 노르만디 지방에 있는 시청 건물. 이걸 모두 합치면 그 집은 노르만디 지방에 있는 어떤 시청 건물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다음에 나오는 with 이하의 내용은 그 집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With a tower on one side. 한쪽에는 탑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spanking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a tower를 가리키면서 raw ivy까지 이어집니다. spanking new. spanking new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Under a thin beard of raw ivy. 여기서 of는 동격의 전치사입니다. 턱수염과 다듬어지지 않은 담쟁이 덩굴이 같은 거예요. 담쟁이 덩굴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턱수염에 비유한 거죠. 그런데 그 턱수염이 가느다란 턱수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담쟁이 덩굴 아래 완전히 새로 지은 탑이라는 건데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탑이 있고 그 위에 담쟁이 덩굴이 덮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And a marble swimming pool. 그리고 대리석 수영장이 있어요. And more than 40 acres of lawn and garden. 여기 나오는 of the 동격의 전치사입니다. 40에이커 이상이 잔디밭하고 정원이라는 뜻이니까 그 집의 잔디밭하고 정원의 넓이가 40에이커가 넘는다는 거예요. 1에이커가 1200평 정도 된다니까 40에이커면 약 5만 평입니다. 용인의 에버랜드 아시죠? 거기 면적이 약 16만 8천 평이래요. 그러면 이 집이 에버랜드의 3분의 1이 좀 안 되는 건데 한 개인의 주택이 이 정도 크기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전치사 with에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 탑, 두 번째가 대리석 수영장, 세 번째가 5만 평이 넘는 잔디밭,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어마어마한 집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내 오른쪽의 집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집은 노르만디 지방의 어떤 시청 건물을 그대로 모방한 모양으로 한쪽에는 가느다란 턱수염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담쟁이 덩굴 아래 완전히 새로 지어진 탑이 있었고 대리석 수영장이 있었으며 잔디밭과 정원은 넓이가 40에이커가 넘는 집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It was Gatsby's mansion. 그것은 개츠비의 집이었습니다. Or rather, 아니 오히려 As I didn't know Mr. Gatsby. 내가 개츠비를 몰랐으니까 It was a mansion. 그것은 하나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다음에 inhabit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a mansion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Inhabited by a gentleman. 여기가 비동사 PP 수동태이기는 하지만 영어의 수동태가 우리말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시인사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 어떤 시인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Of that name. Gatsby라는 이름의 어떤 시인사가 살고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츠비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당시에는 내가 개츠비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 집은 개츠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시인사가 살고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My own house was an eyesore. 내가 사는 집은 눈에 거슬리는 흉물스러운 것이었어요. 너무 초라해서 그렇다는 거겠죠? But it was a small eyesore. 그렇지만 내 집은 아주 작은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별로 거슬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And it had been overlooked. 그리고 그 집은 못 보고 지나쳐졌어요. 너무 작아서 눈에 뵈지도 않았던 거죠. So I had a view of the water. 그래서 나는 바다의 전망을 가졌어요. A partial view of my neighbor's lawn. 내 이웃의 잔디밭의 부분적인 전망.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개츠비네 잔디밭이 조금 보이는 거죠. And the consoling proximity of millionaires. 백만장자들의 위안이 되는 가까움. 백만장자들이 내 가까이에 산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아무개 회장 옆집에 산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All for $80 a month. 여기 all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 달에 80불로 가졌다는 거니까
한 달에 80불만 내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 않느냐고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집은 눈에 거슬리는 흉물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작은 흉물에 불과했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80불이라는 가격으로 바다의 전망, 내 이웃의 잔디밭이 부분적으로나마 보이는 전망, 그리고 백만장자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위안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